안녕하세요. 우드카빙 작가 송찬혁입니다. 저는 나무를 조각하여 생활소품과 살림살이 그리고 목가기념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다양한 우드카빙의 영역에 도전하고 확장시키려 노력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여드릴 것은 가장 대표적인 스푼 카빙입니다. 기계를 사용하여 우드카빙을 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수공구만을 사용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사각사각 나무 깎는 소리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또 옆에 라인이라든가 형태를 먼저 그려야지 우리가 도끼를 칠 수 있겠죠. 서양 스푼 같은 경우는 목 부분이 굉장히 얇습니다. 근데 이렇게 목이 얇게 되면은 강도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옆에서 보면은 굉장히 두툼해서 볼륨감이 살아 있는데요. 이 옆모습부터 먼저 간단하게 너무 복잡한 형태가 아니라 단순하게 직선적인 형태로 그려주고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톱을 이용해서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을 먼저 쳐주고 들어가는 게 좋거든요. 자, 본격적으로 도끼질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단각, 2단각 쳐주고, 나무는 쪼개짐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지만 쪼개임을 잘 이용하게 되면은 더 쉽게 도끼질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앞으로 이렇게 쳤는데 도끼질을 할 때 이렇게 마구리 쪽에서 손이 이렇게 치면 굉장히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이렇게 치는 것이 좋겠고요. 항상 안전에 유의해야겠죠, 가장. 그 다음에 뒤에는 간단하게 쳐주시면 됩니다. 자, 옆모습이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제 스푼의 위에서 본 모습을 그려보겠습니다. 항상 형태를 그릴 때는 중심선을 먼저 그려주고요. 스푼의 헤드 부분을 그려줍니다. 자, 목 부분을 지나서 핸들 쪽으로 그려주는데 중심선을 그려놨기 때문에 양쪽의 대칭 여부를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조금 이따 부분적으로 톱질을 할 건데 더 릴리프 컷이라고 해서 톱질이 들어갈 건데 그 부분을 체크를 해놓고, 자, 이제 다시 도끼질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너무 세부적인 걸 하기보다는 각각의 형태의 외곽 정점을 잇는 직선적인 큰 살들 위주로만 덜어내시고 세부적인 걸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헤드에서 목 부분, 스템이라고 부르는데요. 목 부분으로 들어가는 쪽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헤드 쪽으로 잘못 내려치면은 쪼개짐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껴서 치기라는 방법을, 테크닉을 쓸 건데, 치면서 쪼개짐을 이용하는 거죠.
한 번씩 톡톡 쳐서 헤드까지 다 내려오면은 살살 쳐서 밑으로 데미지가 가지 않게끔, 또 베어치기라는 테크닉을 써서 밑으로 도끼의 힘이 전달되지 않게 힘을 분산시키는 도끼질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걸어치기라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칠 수가 없거든요. 밑에 있는 도끼 작업대가 받아주질 못하기 때문에 힘을, 그래서 옆으로 걸어서 자, 거의 다 완성이 돼가고 있죠. 도끼는 계속 같이 똑같이 치고 있고 왼손에 대한 조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씩 돌려주면서 마치 작두로 썰듯이 좁은 부분 이런 것들은 끊어서 해주고, 나머지 사선 부분들도 조금씩 해주면은 칼질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칼로 하는 것보다는 도끼로 하는 게 훨씬 더 힘이 덜 들거든요. 자, 이제 도끼로 큰 살을 덜어내는 겉목치기 과정, 컷아웃 과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카빙에 들어가 볼 건데요. 이제 스푼 나이프로 헤드의 볼 부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온몸을 이용해서 하는 것들이 좋은데 나무를 일단 단단하게 잘 고정을 시켜 주시고요. 일단은 결 방향의 직각 방향으로 결을 끊어주는 방향들로 파주는 게 쉽게 볼을 팔 수가 있어요. 마무리는 결 방향으로 더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야겠지만 살을 덜어내는 과정은 이런 식으로 결의 직각 방향으로 끊어주는 게 좋고요. 너무 깊지 않게 뭐 한 3mm, 뭐 5mm 이 정도의 깊이만 나와도 충분합니다. 이제 결 방향대로 이렇게 결이 이렇게 가고 있겠죠. 이 결 방향대로 칼질을 해줘야지 깔끔하고 또 입에도 편하고 설거지를 하더라도 물도 잘 빠져나와요. 결 방향대로 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교착결이라고 해서 탑에서 이 밑에 계곡지는 부분, 이 밑으로 내려올 때 결이 칼 방향이 서로 만나가지고 칼이 뜯기는 경우, 나무결이 뜯기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그거에서 조심스럽게 칼 방향을 하늘 방향으로 이렇게 틀어줌으로 해서 이런 결이 교차되는 구간에서 나무결이 일어나지 않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헤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헤드 부분이 이제 완성이 오목한 부분이 됐으니까 본격적으로 카빙 나이프를 이용해서 남은 부분들을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바깥쪽 볼록한 부분 쪽을 먼저 하겠습니다. 큰 각들로 이렇게 끊어가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둥글둥글하게 잘게 하기보다는 과감하게 큰 각도로 이렇게 쳐들어가는 게 좋고, 몸에서 멀어지게 되면은 그만큼 힘이 더 많이 들게 됩니다. 자, 지금 5개 정도의 각들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뭐 원하시는 거에 따라서 좀 더 이 사이를 작은 각들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둥글게 이쁘게 잘 돌아가겠죠. 자, 앞부분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목으로 넘어오는 자리 쪽 들어갑니다. 자, 헤드에서 목으로 넘어가는 부분 좁은 커브 구간을 돌아 나가고 있어요. 돌아 나가고 있고, 그래서 큰 살들을 덜어내서 헤드 부분이 어느 정도 됐고요. 자, 이제 핸들에서 목 부분으로 넘어오는 구간들,
항상 칼은 높은 자리에서 낮은 곳으로, 볼록한 곳에서 오목한 곳으로 칼의 방향이 대부분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당기는 게 훨씬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록한 데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는 방향들로 쳐주고, 자, 대칭이라든가 전체적인 형태들이 무너지지 않게 크게 칼질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전면부 결 방향 역시 여기가 교차가 발생할 것 같아요. 이렇게 당겨주는 겁니다. 크로스업이란 테크닉인데, 이제 잘 보시면 브레이크를 왼손 엄지로 잡아놓고서 칼이 손으로 들어오는 걸 막으면서 하고 있죠. 풀 그립. 최종적인 마무리를 하기 위한 큰 형태들이 잡혀나가고 있습니다. 자, 큰 살이 덜어지고 났으면 헤드부터 마무리 칼질을 들어가는데, 칼을 밀착시켜서 저처럼 마치 대패밥이 나오듯이 끊기지 않고 쭉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해줘야지 깔끔하고요. 어쩔 수 없이 끊긴다 그러면은 다시 테이크백 동작에서 칼을 붙여서 이렇게 나가야지 깔끔한 표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칼질이 잘 되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칼질 자체보다도. 칼 작업이 마무리되었고요. 오일을 발라보겠습니다. 나무속으로 기초에 침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듬뿍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스푼 카빙을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정확한 테크닉도 익히고 하셔서 사각사각 들리는 소리와 함께 나무를 깎으면서 몰입하는 즐거움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드카빙 작가 송찬혁이었습니다.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